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에 달하며 이 놀라운 규모의 팽창 속도는 물리학자들이 예측한 범위를 훨씬 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인류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미스터리에 가득 찬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상력을 극한까지 확장하면서도 최신 과학적 발견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서서 이 웅장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푸른 행성 지구를 떠나 태양계를 횡단하고 은하계를 넘어 거대한 우주 구조를 돌파하며 관측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에는 존재의 심연 같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원과 무한, 끝없는 공간 속에서 생명의 덧없는 반짝임에 대해 속삭입니다. 이 탐험은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허블 우주망원경, 플랑크 위성,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최첨단 관측 장치가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우주가 미지의 힘에 의해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우리의 우주론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져온 최신 데이터는 원시적인 거대 은하와 초대질량 블랙홀을 선명하게 비추며 이러한 천체들이 기존 이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직접 붕괴나 급속한 병합 같은 가속 형성 메커니즘의 존재를 암시하며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전체 에너지 중 약 68%를 차지하며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의 최신 발견에는 먼 과거에 관측된 소위 오리너구리 은하가 포함되며 이 은하들은 비정상적으로 평평한 구조를 보이면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암흑 물질에 의해 구동되는 암흑별의 징후까지 나타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초기 단계에 대한 미스터리를 심화시키며 우리의 우주가 더 거대하고 숨겨진 구조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6년에 나선 서문의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해독하며 혜성 같은 매듭과 항성풍, 격렬한 가스 변천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행성상 서문의 진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원과 관련될 수 있는 화학 과정을 암시하며 우주 내 화학적 풍부함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미지의 경이로 가득 찬 우주를 상상하게 하며 각 관측 결과가 더 깊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지게 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흔듭니다. 우리의 여정은 가장 가까운 장소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의 고요한 동반자 다른 벨벳 같은 공간 속에 상처투성이 진주처럼 떠 있습니다. 1969년, 인류는 한때 불가능하다 여겨지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 먼지 쌓인 표면에 첫 발자국을 새기며 신발 자국을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발자국은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크레이터의 바람이 휘몰아치지 않고 비가 풍화층을 침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보존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고요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발밑에서 달의 토양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깊은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만이 깨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하늘의 지구가 푸른 구슬처럼 떠오르는 광경을 바라보면 고향과의 연결을 느끼는 동시에 우주 속 고독을 절감하게 합니다. 2026년의 최신 임무, 예를 들어 중국의 창어 탐사선에 의한 분석은 달 샘플에서 화산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며 그 활동 시기가 예상보다 젊은 약 20억 년 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 위성의 지질학적 진화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풍부하게 합니다. 또한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준비 데이터는 2026년에 극지 크레이터 내 잠재적인 수자원의 존재를 지적합니다. 이는 미래 유인 임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달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 아마도 젊은 지구에 대한 거대한 충돌로부터 태어났다는 가설을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달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 전초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자극하며 달에 숨겨진 보물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탐구심을 자아냅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금성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나는 등대처럼 보이지만 그 두꺼운 구름 아래에는 지옥 같은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종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금성이지만 그 환경은 극단적이며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지표 기압이 지구의 93배에 달합니다. 이는 깊은 바다의 잠수함을 알루미늄 캔처럼 으깨기에 충분한 압력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온실 효과는 열을 무자비하게 가두어 기온을 섭씨 466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는 납을 녹이는 데 충분한 뜨거움으로 수성보다 태양에서 먼데도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의 칭호를 유지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기는 숨막히는 안개처럼 무겁고 황산 구름을 뚫고 산성 방울이 타버린 지면에 닿기 전에 증발합니다. 그러나 이 불타는 지옥 아래에서 금성은 폭주한 기후 변화의 단서를 숨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한 경고로서 기온 상승과 싸울 때의 교훈을 줍니다. 유럽 우주국의 금성 익스프레스 임무 데이터는 대기 구성의 변동을 보여주며 포스핀의 흔적이 검출된 것은 미지의 생물학적 또는 지질학적 과정의 존재를 시사하여 상층 구름 내 미생물 생명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6년에는 이 포스핀 논쟁에 새로운 전개가 있으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갈색 외성에서 유사한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금성 데이터 해석을 복잡하게 하며 극한 환경에서의 화학 과정이 생명체 없이 포스핀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무생물과 생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는 금성의 과거가 한때 생명을 지탱했을 수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것이 지구의 잠재적 미래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 아닌지 우주 내 생명의 내구성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성으로 접근합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재빠른 사자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그 극도로 얇은 대기는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며 극단적인 온도 변동을 일으킵니다. 낮 표면은 섭씨 430도로 타오르지만 밤에는 섭씨 영하 180도까지 급강하합니다. 수성에서 올려다보면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크기의 3배로 보이며 불꽃 공체가 하늘을 지배합니다. 이 태양의 내부에서는 매초 수십억 번의 핵융합 반응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며 우리의 세계를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용광로도 유한한 수명을 가지며 약 50억 년 후 연료를 소진하고 적색거성으로 팽창하여 내행성들을 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대비를 느껴보십시오. 한쪽은 불타는 더위, 다른 쪽은 찌르는 듯한 추위. 수성은 궤도를 질주하는 불모의 암석이며 무수한 크레이터로 덮여 태양의 최종 종말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메신저 탐사선의 관측은 예상치 못한 자기장의 존재와 영구적으로 그늘진 극지 크레이터 내 얼음 퇴적을 드러내어 이 건조한 행성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2026년의 최신 데이터는 유럽 우주국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협력에 의한 베피콜롬보 임무로부터 나오며 수성의 핵 구조와 표면 구성에 대한 상세한 통찰을 약속합니다. 이는 태양계 형성 이론을 정제하며 금속이 풍부한 핵을 가진 행성의 기원 미스터리를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발전은 수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태양계 내부의 역학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며 이 작은 행성이 우주의 에너지 순환 비밀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지구로 시점을 되돌립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생명의 피난처, 우리의 취약한 오아시스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즉 1천문 단위 거리에 위치한 지구는 태양광을 받아들이며 그 빛이 도달하는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이 빛은 바다를 비추고 광활한 숲을 키우며 모든 생물에 다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따뜻함, 바람에 속삭이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행성의 교향곡입니다. 그러나 우주 규모로 보면 지구는 단순한 점에 불과하며 그 생물권은 암석 표면에 얇게 붙은 베일 같아서 우주의 변덕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신 기후변화 연구는 인간 활동이 이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시 금성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귀중한 조화를 지킬 긴급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2026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은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거주 가능 영역 내 지구형 외계 행성을 드러내고 그 대기 중에 생명 흔적의 징후인 바이오 시그니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생명이 유일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주적 현상의 일부인지 의문을 던지며 천체나 생물학의 가능성을 자극합니다. 새로 발견된 슈퍼어스, 특히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것들은 액체물과 잠재적 대기의 보편성을 암시하며 우주 내 생명의 다양성이라는 미스터리의 층을 더합니다. 모험을 더 진행하면 화성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붉은 방랑자이며 현재는 춥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한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 기온 섭씨 영하 60도의 먼지 쌓인 사막이지만 습윤한 과거의 증거가 풍부합니다. 흐르는 물에 의해 새겨진 고대 계곡, 높이 21km를 자랑하는 올림푸스 산 같은 거대 화산, 그리고 얼어붙은 물을 저장하는 극지 얼음 모자 등이 그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이 수십억 년 전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했으며 호수와 바다가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와 화성 정찰 위성에 의한 최신 발견은 지하 수빙과 유기분자의 존재를 암시하며 미래 인류 식민지의 꿈을 키웁니다. 이 녹슨 평원을 걷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얇은 공기가 잃어버린 강의 기억을 속삭이고 지하에는 희미한 생명의 희망이 반짝이며 한때 존재했을 수 있는 것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우호를 불러일으킵니다.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친 분석은 계절적 메탄 변동을 지적하며 이것이 생물 기원일 가능성을 강화하여 과거 또는 현재 화성 생명의 탐색을 가속시킵니다. 퍼서비어런스에 의한 새로운 발견, 특히 잠재적 바이오 시그니처를 가진 암석의 분석은 유기 화합물과 미생물 매트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며 2026년에 화성 생명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샘플 반환 계획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화성에 대한 지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향으로서의 잠재력을 자극하며 붉은 행성이 생명의 내구성 열쇠를 숨기고 있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소행성대를 횡단하며 태양계 탄생의 잔재인 암석으로 이루어진 혼돈의 고리를 넘어 우리는 목성에 조우합니다. 가스 행성의 왕이며 고체 표면이 없고 소용돌이치는 수소와 헬륨의 보일러 속에서 영원한 폭풍이 맹위를 떨칩니다. 대적점은 적어도 350년에 걸쳐 관측된 거대한 고기압성 폭풍으로 그 너비가 16,350km에 달하며 지구 두세 개를 삼킬 정도입니다. 바람은 시속 432km로 포효하며 짙은 붉은 구름의 소용돌이를 그립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은 태양계를 형성하며 해성을 튕겨내거나 끌어들여 수호자이자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대기의 굉음, 지구 번개보다 1000배 강력한 번개의 폭발을 느끼며 이 거인의 원시적인 힘을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주노 임무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드러내고 육각형 극지 사이클론과 깊은 바람 흐름을 발견하며 행성 형성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켰습니다. 2026년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의한 보완적 관측이 목성 대기의 상세한 적외선 이미지를 제공하며 구름층 내 화학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외계 행성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우주 내 거대 가스 행성의 빈도와 그 기원 미스터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목성을 태양계의 수호자로 상상하게 하며 그 폭풍이 생명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점을 더하며 숨겨진 힘의 경이를 느끼게 합니다. 더 멀리 나아가면 토성이 그 상징적인 고리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이는 먼지부터 집 크기의 암석까지 포함된 광대한 얼음 입자 고리입니다. 이 고리들은 파괴된 위성이나 해성의 잔해이며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지만 두께는 장소에 따라 수미터에 불과합니다. 2013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카시니 탐사선이 감동적인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약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지구는 토성의 거대함에 테두리된 희미한 푸른 점으로 나타나 그 겸손한 시점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점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한때 살았던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의 공통 고향을 소중히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고리의 고요한 반짝임에 귀 기울이며 토성의 북극에 있는 육각형 폭풍이 신비롭게 회전하는 기하학적 미스터리에 사색해 보십시오. 카시니의 최종 데이터는 고리와 대기의 동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탄화수소와 유기화합물의 비가 타이탄 같은 위성에 내리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2026년의 최신 분석은 드래곤플라이 임무의 준비 단계로부터 나오며 타이탄의 선사 시대 바다가 유기화학을 촉진하며 전생물적 생명의 가능성을 자극하여 거주 가능성의 경계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갱신 정보는 토성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성을 잠재적 생명의 피난처로 상상하게 하며 고리 시스템이 태양계의 화학적 다양성 비밀을 풀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그 후 천왕성과 해왕성, 얼음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메탄이 대기 중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깊은 청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왕성은 고대 충돌로 인해 자전축이 미친 듯이 기울어져 궤도상에서 굴러가는 듯한 뒤집힌 구체입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시속 2000km에 달하며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고 어두운 반점을 그 표면에 채찍질하듯 달립니다. 이러한 세계들은 물빙, 암모니아, 메탄이 풍부하며 이질적인 추위를 불러일으킵니다. 초음속 돌풍이 멀리서 울부짖고 희미한 내부 열이 극한 추위를 뚫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은 천왕성의 극지 오로라와 해왕성의 진화하는 폭풍을 발견하며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도 활발한 대기 역학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2026년에는 천왕성 궤도선 임무의 제한이 새로운 우선 사항으로 설정되며 이러한 미답의 행성을 연구하여 태양계 형성 중 가스 행성의 이동에 대한 통찰을 얻고 얼음처럼 차가운 조성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얼음 거인의 숨겨진 세계를 상상하게 하며 행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고 먼 변방에서 우주의 힘의 경의를 더합니다. 이 8행성 외에 명왕성과 같은 준행성, 무수한 소행성, 해성, 위성들이 우리의 태양계를 형성합니다. 닐은 단일 태양 주위에 모인 가족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태양은 별들의 바다 속 희미한 불꽃으로 희미해지며 각 별이 자신의 세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플러나 트랜지트 외계 행성 탐색 위성 같은 외계 행성 사냥꾼은 우리의 태양계 외 6,080개 이상의 세계를 확인하며 일부는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여 액체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장소에서의 생명에 대한 경의를 불꽃처럼 피웁니다. 2026년의 발견에는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지구형 암석 행성 시스템과 대기 중 바이오 시그니처의 징후가 포함되며 천체나 생물학의 시야를 확대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26년에 1만 광년 떨어진 토성 크기의 자유부유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은하를 표류하며 항성 없이 행성 형성 이론에 도전하고 우주의 방랑자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새로 발견된 암석 외계 행성의 대기는 더 많은 세계가 생명을 지탱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우주 내 생명의 보편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시야를 더 확대하여 우리의 은하 고향인 은하수를 포함합니다. 이는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항성을 가진 띠 모양의 나선 은하이며 직경이 약 10만에서 20만 광년에 달합니다. 지구는 오리온 8이라는 작은 나선 8에 위치하며 번잡한 중심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를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습니다. 맑은 밤, 은하수는 희미한 띠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항성, 가스, 먼지의 광대한 원반입니다. 가이아 임무의 최신 데이터는 수십억 항성을 매핑하며 고대 병합의 흐름, 소위 가이아 소시지라고 불리는 은하의 공식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이 우주의 회전목마 느린 회전을 느껴보십시오. 항성이 빛나는 유라민 서문에서 태어나 초신성 폭발로 죽고 다음 세대의 씨앗을 뿌립니다.
2026년의 시뮬레이션은 항성수를 2000억 가까이로 추정하며 은하 질량 모델을 정제했습니다. 2026년의 최신 가이아 데이터 릴리스는 은하의 가장 정밀한 3차원 지도를 제공하며 항성 운동과 화학 조성을 상세히 묘사하여 은하의 역사를 다시 쓰고 그 헤일로에 있는 암흑 물질 분포에 의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갱신은 은하의 지도를 정밀화할 뿐만 아니라 그 동적 진화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며 은하수가 우주 구조의 건축 블록인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대 이웃이며 1조 개의 항성을 가진 나선 은하입니다. 초속 300km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며 약 45억 년 후 은하수와 충돌하여 새로운 은하, 밀코메다로 융합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광대하여 항성 간 충돌은 드물며 대신 새로운 패턴으로 춤추듯 재편될 것입니다. 가이아와 허블의 최신 데이터는 향후 100억 년 내 충돌 확률을 약 50%로 암시하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우주의 미스터리를 심화시킵니다. 안드로메다와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을 연결합니다. 이는 약 50에서 134개의 은하 모임이며 주로 외소 은하로 구성되어 1천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교외에 위치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약 100개의 은하군과 은하단을 포함하며 200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1억 1천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중력이 이들을 느슨하게 묶지만 암흑 물질, 즉 우주의 27%를 차지하는 보이지 않는 질량이 그 실을 쥐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 회전 속도로부터 추정되며 다시 물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론은 암흑 물질을 엑시온이나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질량 입자처럼 검출을 피하면서 우주의 건축을 형성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2026년의 발견, 예를 들어 지하 실험에서의 미그달 효과 관측은 이러한 입자 검출에 새로운 경로를 열고 암흑 물질과 중성미자의 상호작용 징후가 표준 모델에 도전하며 더 깊은 물리 법칙을 암시합니다. 암흑 에너지 조사는 2026년에 최종 분석을 공개하며 4가지 기법을 결합하여 우주 팽창을 연구한 결과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동함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람다 냉암흑 물질 모델을 정제하며 동적 우주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암흑 물질을 우주의 투명한 골격으로 상상하게 하며 구조를 유지하는 그 본질에 대한 경의와 추구심을 더합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나니아케아 초은하단이 나타납니다. 하와이어로 광대한 하늘을 의미하는 이 구조는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며 5억 2천만 광년 이상 퍼져 질량이 태양의 1경배에 달합니다. 그레이트 어트랙터로의 은하 흐름에 의해 정의되는 나니아케아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필라멘트, 벽, 그리고 보이드라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거품 같은 구조입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그것들을 매핑하며 중력과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빈 공간을 형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최신 분석은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관측된 가속 팽창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의 암흑 에너지 조사 데이터는 우주의 행동에 대한 모델을 더욱 좁히며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진화하는 것임을 시사하여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가져오고 순환 우주론 같은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경계로 밀려들어갈수록 우리는 과거를 응시하게 됩니다. 빛이 유한 속도로 여행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은 8분 만에 도달하고 안드로메다의 빛은 250만 년이 걸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0억 광년에 퍼져 있지만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지평선입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이며 빅뱅 후 38만 년의 유산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는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정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뜨거운 플라스마의 스냅샷으로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2.7켈빈으로 냉각되었지만 균일한 가운데 미세한 요동이 있으며 그것이 은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의 2025년 가장 선명한 이미지는 고해상도를 더하며 미세한 왜곡을 드러내어 우주 인플레이션 모델을 정제했습니다. 2026년에는 암흑에너지 분광기의 데이터가 빅뱅 이론을 더욱 정제하며 암흑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라 진화함을 암시하여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의 기원이 미래와 교차하는지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 진화의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는 빅뱅에 직면합니다. 138억 년 전, 무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특이점이 팽창하며 공간, 시간, 물질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공간 내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폭발이었습니다. 2022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더 깊이 응시하며 리틀 레드 도트라고 불리는 초기 초대질량 블랙홀과 거대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닐은 기존 모델에 도전하며 직접 붕괴나 병합을 통한 급속 형성을 암시합니다. 망원경은 블루 몬스터라고 불리는 유학이 우주 내 초소형으로 밝은 은하를 드러내고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여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진공 에너지일 수 있거나 다섯 번째 요소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발견은 먼 오리너구리 은하, 급속히 물질을 삼키는 초대질량 블랙홀, 잠재적 암흑별의 증거를 포함하며 암흑 물질에 의해 구동되는 기원의 시야를 재형성합니다. 또한 제임스 웹은 리틀 레드 도트의 미스터리를 풀며 그것들이 초대질량 항성인지 아니면 유아기 블랙홀인지 확인하여 초기 우주의 급속 성장을 암시하고 블랙홀 탄생을 드러내며 이러한 고대 천체가 우주 구조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점일까요? 이론은 궁극적인 벽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우주는 무한하거나 초구면처럼 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영원한 팽창을 구동하며 빅립으로 은하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의 아이디어는 영원한 인플레이션에서 옵니다. 우리의 우주는 끓는 바다의 거품 중 하나이며 각각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집니다. 끈 이론의 랜드스케이프는 10의 500승계의 진공을 가정하며 인간 원리가 우리의 미세 조정된 법칙을 설명합니다. 왜 우주론 상수가 이토록 자가 구조 형성을 허용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이상, 예를 들어 콜드스팟은 다른 우주와의 충돌을 암시한다고 논의됩니다. 2026년의 이론은 중력이 엔트로피에서 나타남을 제한하며 물리학을 통합하려 합니다. 또한 웜홀이 시간의 깊은 층을 드러내고 암흑 물질과 중성미자의 상호작용이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우주론의 혁명을 열고 있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양자 컴퓨터는 2026년에 계산을 수행하며 다중 우주를 암시하고 평행 우주를 이용하여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을 강화하며 무한 현실이라는 개념을 심화하여 우리의 무한 구조 내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평행 현실에 대한 상상을 자극하며 우리의 우주가 무수한 것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추측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사빈 호센펠더가 다세계 해석을 논의하며 양자 분기가 무한 현실을 창조하고 무한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X상의 게시물은 우주의 균열에 대해 숙고합니다. 빅뱅 후 상전이에서의 도메인 월, 즉 고에너지 경계가 공간을 왜곡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이들은 블랙홀이 우주의 시안이며 다중 우주를 통한 우주의 자연 선택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몬스터 중성미자의 발견은 원시 블랙홀의 사자일 수 있으며 암흑 물질 이론을 다시 쓰고 원시 우주의 모습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 우주의 광대함은 경의와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구는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지며 사라져도 우주는 거의 알아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의미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양자론이 시사하듯 의식이 현실을 항해하며 꿈이 평행 세계의 분기를 엿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물 중심주의가 주장하듯 생명이 우주를 형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호기심을 불꽃처럼 피우고 미지를 탐험하려는 충동을 자아내며 그 탐구 자체의 의미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불굴의 노력이 이러한 기적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 선장과 아폴로 계획팀에게 용감하게 세계를 연결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금성과 수성 임무의 선구자들에게 탐사선이 가혹한 진실을 드러내고 탐험의 위험을 무릅쓴 것을 칭송합니다. 태양 물리학자들에게 핵융합과 태양의 운명을 연구하며 그들의 헌신이 항성생의 주기의 이해를 지탱하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험자들에게 퍼서비어런스의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거주 가능성 검색을 고수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관찰자들에게 갈릴레오의 첫 시선부터 카시니의 대단함까지 가스 거인의 폭풍과 고리에 대한 통찰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합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얼음처럼 차가운 대기 지도 제작자들에게 먼 푸른 색조를 드러내준 것에 감사합니다. 가이아 위성으로 은하를 매핑하는 천문학자들에게 그 지도가 은하의 진화를 풀고 있는 것에 칭송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국부 은하군의 연구자들에게 충돌 예측이 우주의 무상을 상기시켜준 것에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초은하단과 라니아케아를 정의한 사람들, 예를 들어 브렌트 탈리 같은 과학자에게 그 유체 분석이 대규모 테피스트리를 엮어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플랑크 임무팀에게 정밀한 우주의 나이를 창조하고 빅뱅의 증거를 가져온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팀에게 초기 블랙홀과 은하를 발견하며 그들의 발견이 기원을 재형성하는 것, 그 혁신에 감사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이론가들에게 베라 루빈부터 아담 리스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결속하는 추구, 그리고 팽창의 구동력을 드러낸 것에 감사합니다. 다중우주의 재창자들에게 알란 구스나 안드레이 린데처럼 인플레이션 모델이 가능성을 확대한 것, 그 대담한 시야를 중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블의 유산부터 양자 해석자 휴 에버렛까지 조용한 헌신이 지식을 촉진하며 경의와 진리로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암흑에너지 조사팀의 2026년 분석에 암흑에너지의 동적 본질을 드러낸 것에 감사하며 윌로우 양자 컴퓨터의 개발자들에게 다중우주 개념을 더 가까운 것으로 만든 것에 외계 행성 사냥꾼들에게 2026년에 새로운 세계를 드러내고 우주 내 생명 탐색을 추진한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